쨍그랑.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어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밤마다 사고 치시네. 간호사의 날카로운 목소리.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떨리는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쿵. 할머니가 넘어지는 소리. 이마에서 흐르는 피. 어머, 피나요. 복순이, 복순아. 비명들. 쓰러진 할머니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이 요양원 내 이름으로 세웠는데 다음 날 아침. 요양원 앞에 검은 리무진 세 대가 멈춰 섰어요. 경호원들이 내렸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한복순 여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하한, 누구요? 한빛복지재단 설립자이자 본 요양원 명예이사장님이십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그날 밤 누구도 몰랐습니다. 무시당하던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무도 몰랐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따뜻한 아침. 봄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빛 요양원 3층 6인실. 한복순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서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82의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치매가 조금 있으신 분이었는데 이름은 김영자 할머니였어요. 복순아, 벌써 일어났어. 응, 언니. 잘 주무셨어? 복순 할머니는 언제나 다른 어르신들을 언니,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이가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어려도 그렇게 불렀죠. 그게 복순 할머니의 습관이었어요. 언니, 세수하러 가실까? 그래, 고마워. 두 할머니는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갔어요. 복순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 세수도 도와드리고 머리도 빗겨드렸어요. 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나가요. 그래, 좋지. 영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복순 할머니도 따라 웃었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복순 할머니를 행복하게 만들었답니다. 주변 어르신들은 복순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항상 먼저 인사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달려가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분이었거든요. 복순 씨는 정말 천사야. 우리 방에 복순 씨 있어서 다행이야.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근데 직원들은 달랐어요. 복순 할머니를 귀찮아했어요. 왜냐고요? 복순 할머니는 후원금을 내지 못했거든요. 자식들이 최소 비용만 내고 추가 후원은 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는 후원금을 많이 내는 어르신들을 VIP처럼 대했어요. 복순 할머니처럼 최소 비용만 내는 분들은 무시당했죠. 식당에서의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며 식당을 오갔어요. 할아버지, 국 더 드릴까요? 복순 씨, 고맙네. 할머니, 반찬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복순 할머니는 언제나 자기 것보다 남을 먼저 챙겼어요. 자기 밥은 나중에 먹고 남은 반찬도 다른 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주임 간호사 박미선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러니까 돈도 없지.
자기 것도 못 챙기면서 옆에 있던 간호사가 키득거렸어요. 맞아요. 착한 척하는 건지 뭔지. 복순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그냥 웃으며 계속 어르신들을 도와드렸어요. 식사가 끝나고 복순 할머니는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가 손이 떨려서 식판을 엎질렀어요. 아이고,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영자 할머니가 당황해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또. 괜찮아, 언니. 실수할 수 있어. 내가 닦을게. 복순 할머니가 얼른 수건을 가져와서 닦기 시작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이 떨려서 종종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항상 아무렇지 않게 치워줬어요. 그런데 박미선이 다가왔어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순 씨,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닦을게요. 더럽잖아요. 그냥 청소 아줌마 부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같은 방 쓰는 언니라서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래서 돈도 못 내는 분들은 문제예요. 박미선이 크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선생님, 복순 씨 진짜 귀찮아요. 맨날 남 일에 끼어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순 할머니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주변 어르신들도 다들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복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바닥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참았어요. 영자 할머니가 복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복순아, 미안해. 내가 또 실수해서. 괜찮아, 언니. 언니 잘못 아니야. 복순 할머니가 작게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답니다. 점심 후 복순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무릎이 좀 아파서 걸음이 느렸어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참 예쁘다. 복순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펼쳐보니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복순 할머니였어요. 양복 입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싶네. 복순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복순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여보, 당신은 꼭 행복하게 살아요. 약속해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웃으려고 했고 남을 도우며 살았어요. 근데 가끔은 너무 외로웠어요. 자식들도 바빠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찾아왔어요. 큰딸은 미국에 살고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을 했어요. 전화도 거의 없었어요. 엄마, 바빠서 그래. 나중에 갈게. 항상 이런 말뿐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이해했어요.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근데 가끔은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났어요.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을 더 챙겼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고 싶었거든요. 수첩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야. 사랑을 잃어서 약해지는 거지.
그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찾았어요. 신입 요양보호사 지연이었어요. 28살의 밝은 청년이었죠. 어머, 지연이. 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은 복순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하는 유일한 직원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머리 좀 빗겨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괜찮다니요. 머리도 예쁘게 해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지연은 복순 할머니 옆에 앉아서 빗을 꺼냈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머리를 빗겨줬어요. 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준 게. 할머니, 머리카락 참 곱네요. 옛날엔 더 곱았지. 젊었을 때는 정말 까맣고 길었어. 지금도 예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복순 할머니가 작게 말했어요. 지연아. 네, 할머니.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니? 지연이 손을 멈추고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네, 할머니? 네.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할머니 집에서 컸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할머니도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 잘 챙기는 분이셨어요.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죠. 그랬구나. 근데 나중에 요양원에 계실 때요. 지연이 눈물을 훔쳤어요. 무시당하셨어요. 돈이 없다고. 제가 자주 못 찾아뵙고 바빴는데. 지연아,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외로움 때문에. 지연이 울먹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나 같은 할머니들 좀 잘 챙겨주어라고. 복순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구나. 네. 할머니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가려고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방 노인 이름이 뭐더라? 박미선의 목소리였어요. 한복순. 괜히 착한 척하는데 솔직히 냄새 나잖아. 다른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맞아. 후원금도 못 내는 주제에 왜 그렇게 고집세? 지연이 너무 챙겨주는 것 같아. 일 더 만들고. 그러게. 지연이한테 말해야 하나? 복순 할머니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냄새가 나나? 후원금을 못 내서 무시받는 건가? 지연이한테 폐를 끼치는 건가? 복순 할머니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복순아,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언니. 괜찮아. 복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남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지연이도 사실은 힘든 걸까? 그날 밤 복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다른 어르신들을 챙겼어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예전처럼 밝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때 자기 반찬을 다른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복순 씨, 고맙네. 근데 자네는? 저는 많이 먹었어요. 사실 복순 할머니는 거의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점심 후에는 다른 할머니의 빨래를 대신 널어줬어요. 복순 씨, 미안해요. 몸이 아파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녁에는 혼자 걷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화장실까지 부축해드렸어요. 복순 씨 덕분에 살아. 고맙네. 천만에요. 복순 할머니는 항상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혼자 창가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곤 했어요.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냄새가 난다는데 내가 몰랐을까? 지연이한테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복순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계속 그 말들이 맴돌았어요. 냄새 난다. 후원금도 못 내는 주제에. 귀찮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손을 뻗었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였어요.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유리컵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컸어요. 같은 방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서 깼어요. 무슨 일이야? 미안해요. 제가 실수로.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자꾸 실수를. 그때 당직 간호사들이 뛰어왔어요. 박미선 주임이었어요.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밤마다 사고 치시네. 박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치매 오셨나 봐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복순 할머니는 깨진 유리를 치우려고 손을 뻗었어요. 어둠 속에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만지지 마세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박미선이 복순 할머니의 손을 거칠게 밀쳤어요. 그 순간 복순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쿵.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아. 복순 할머니가 작게 신음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주변 어르신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 피 나요. 복순아. 영자 할머니가 울면서 복순 할머니를 흔들었어요. 복순아, 정신 차려. 복순아. 그때 지연이 뛰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어요. 할머니. 지연이 복순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어르신 다치셨어요. 내가 뭐려? 내가 밀었어요? 저분이 스스로 넘어진 거잖아요.
박미선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 봤어요. 선생님이 할머니 손 밀쳤잖아요. 지연이 소리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바닥에 쓰러진 채 희미하게 중얼거렸어요. 이 요양원 내 이름으로 세웠는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복순 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이 하얗게 보였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작은 신음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지연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봐요. 지연아.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연이 복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복순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할머니,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지연아. 복순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할머니. 너, 나 때문에 혼나지 않았니?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미안해. 내가 자꾸 실수를 해서.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연아. 너는 정말 잘해줬어. 복순 할머니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는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고마워.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날 오후였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한복순 환자분 보호자시죠? 네, 저요. 지연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머리 봉합 잘 됐고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시면 퇴원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지연은 복순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복순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지갑 안에 명함이 있을 거야. 지연이 복순 할머니의 낡은 지갑을 열었어요. 몇 장의 오래된 사진과 함께 명함 한 장이 있었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지연의 눈이 커졌어요. 한빛복지재단 이사장 한복순. 할머니. 이게.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웃었어요. 놀랐니? 할머니가 한빛복지재단 이사장님이세요? 한빛복지재단. 전국의 복지시설 30개를 운영하는 큰 재단이었어요. 요양원, 고아원, 장애인 시설. 모두 한빛복지재단에서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 재단을 만든 사람이 바로 복순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럼 한빛 요양원도 내가 20년 전에 세웠지.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복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복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고 싶었어.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노인을 대하는지. 돈이 많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무시하는지. 그게 궁금했어.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가 만든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보고 싶었고, 지연이 복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결과는 참담했어. 돈 없는 노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더라.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세운 요양원마저 그렇게 변해버렸어. 지연도 울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연아. 너는 정말 잘했어.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희망이 보였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할머니 이야기 좀 들어줄래? 네, 할머니. 말씀하세요. 복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나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아주 가난한.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교도 못 갔어. 12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지. 20살 때 한 남자를 만났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참 착했어. 복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결혼했고 둘이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어. 밤낮으로 일했지.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어. 근데 행복했어. 우리 둘이 함께 했으니까.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몇 년 후에 식당이 잘 됐어. 그래서 2개, 3개로 늘렸지. 결국 외식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어. 대단하세요. 근데 돈을 벌수록 느꼈어. 나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복순 할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특히 노인들.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았어. 그래서 남편이랑 결심했어. 돈 벌면 이 사람들 돕자고. 요양원 만들자고.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 첫 요양원을 세웠어. 이름은 한빛 요양원. 우리 남편 이름이 한빛이었거든. 그렇군요.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지. 복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마지막에 남편이 말했어.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일 잘 마무리해요. 가난한 노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요라고. 지연도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계속 요양원을 만들었어. 전국에 30개나. 모두 무료나 저렴하게 운영했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근데 최근에 걱정이 됐어. 요양원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복순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2년 전 신분을 숨기고 한빛 요양원에 입소했어. 돈 없는 평범한 노인으로. 그래서 그리고 봤어. 진짜 모습을. 돈 없는 노인들이 어떻게 무시당하는지.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만든 요양원마저 그렇게 변해버렸더라. 준비. 지연이 명함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번호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전화해봐. 한태준이라는 사람한테 연결될 거야. 우리 재단 이사야. 지연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빛복지재단입니까? 네, 그런데요. 한복순 이사장님과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장하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사장님이시라고요? 지금 어디 계신가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사고가 있으셔서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네, 할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했어.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빛 요양원 앞에 검은 리무진 세 대가 멈춰 섰어요.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어요. 그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한태준 이사를 비롯해서 변호사들, 감사팀까지 모두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당황해서 나왔어요. 누구세요? 원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한태준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한빛복지재단 이사 한태준입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단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한복순 여사님 모시러 왔습니다. 한복순, 그게 누구신데요? 원장이 어리둥절해했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한빛복지재단 설립자이자 본 요양원 명예이사장님이십니다. 순간 모든 직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박미선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댔어요. 뭐라고요? 들으셨죠? 한복순 여사님. 이 요양원 만드신 분이십니다. 한태준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곳은 한복순 여사님의 기부금 50억 원으로 지어진 시설입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럼 저 할머니가, 우리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한복순 씨는 후원금도 못 내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한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시려고. 결과는 참담하더군요. 한태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돈 없는 노인을 무시하고 폭행까지 하는 곳이 됐더군요. 박미선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지금부터 모든 것을 조사하겠습니다. 한태준이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나가지 마십시오. 한 명씩 조사받을 겁니다. 병원으로. 리무진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한태준과 몇 명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한태준이 복순 할머니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괜찮아, 태준아. 일어나. 복순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시스템이 문제였어. 사람들이 언제부터 노인을 돈으로 판단하게 됐을까? 복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만든 요양원마저 그렇게 변했어. 한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전면 개혁하자. 한빛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행 사건은 법적으로 처리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태준아, 이 친구가 지연이야. 유일하게 노인들을 진심으로 대하던 직원이지. 한태준이 지연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잘 돌봐주셔서. 지연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한데요. 복순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새로운 한빛 요양원 원장 해줄래? 네, 원장이요. 저는 아직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진심으로 노인을 대할 줄 아는 사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정말요? 응, 부탁해. 감사합니다. 꼭 잘하겠습니다. 기자회 견장. 며칠 후, 한빛 요양원 당당에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복순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어요.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빛복지재단 설립자 한복순입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이곳 한빛 요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정체를 숨기고 가난한 노인으로서요.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요양원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없는 노인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제가 만든 요양원마저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히 한 요양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노인을 돈으로 판단하게 됐을까요? 복순 할머니가 기자들을 바라봤어요.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서 약해지는 겁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오늘부터 모든 한빛 시설을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짝짝짝. 복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심으로 노인을 대하는 직원들을 우대하겠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박수가 더 커졌어요. 요양원의 변화. 한편 요양원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원장은 즉시 해고됐어요. 박미선과 다른 간호사들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어요. 박미선은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울었어요. 제발, 한 번만. 근데 이미 늦었어요.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됐거든요. 복순 할머니를 밀친 장면, 모욕한 장면 다 녹화돼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사장님이었다니. 박미선은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요양원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지리언이 새 원장이 됐고 직원들도 모두 재교육을 받았어요. 노인은 우리의 부모이자 스승입니다. 존중하세요. 이것이 새로운 한빛 요양원의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일주일 후, 복순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이었어요. 지연이 휠체어를 밀며 병원 문을 나섰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요. 응, 고마워, 지연아. 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참 좋은 날이다.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복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태준아, 나는 저 차 안 타. 네, 그럼 어떻게? 지연이 차로 갈래? 그게 더 편해.
한태준이 당황했지만 복순 할머니의 뜻을 따랐어요. 지연의 작은 경차로 요양원을 향했어요. 차 안에서 복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연아, 네, 할머니. 나 다시 그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6인실. 할머니, 이제는 VIP실 쓰셔야죠. 아니야. 언니들이 있는 그 방이 좋아.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거기가 내 집이야. 지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복순아, 영자 할머니가 달려왔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복순 씨, 복순이, 우리 복순이 왔다. 어르신들이 복순 할머니를 둘러쌌어요.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언니, 나왔어. 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복순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복순아, 걱정했어. 많이 아팠지? 괜찮아, 언니. 이제 다 나았어. 복순 씨가 이사장님이었다면서 우리 몰랐어.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숨겨서. 아니야. 우리가 더 미안하지. 몰라봐서. 천만에요. 어르신들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복순 할머니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았어요. 고마웠어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외롭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고맙지. 복순 씨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복순 씨가 없었으면 우리는 더 외로웠을 거야. 따뜻한 말들이 오갔어요. 복순 할머니는 6인실로 돌아갔어요. 그 낡은 침대에 작은 창문, 좁은 공간. 근데 이곳이 제일 편했어요. 역시 여기가 좋네. 복순 할머니가 침대에 앉으며 웃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요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할머니, 식사 시간이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식당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후원금 많이 낸 어르신들만 좋은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모두 평등했어요. 음식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오늘 메뉴는 갈비찜이에요. 많이 드세요. 어머, 이렇게 좋은 걸 줘도 돼? 당연하죠. 어르신들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걸요. 어르신들이 행복해했어요. 요즘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 직원들도 왜 이렇게 친절해? 복순 씨 덕분이야. 복순 씨 덕분. 복순 할머니는 그저 웃었어요. 지연은 이제 원장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어르신들을 직접 돌봤어요. 아침마다 병실을 돌면서 인사했어요. 할머니들 잘 주무셨어요? 지연이 원장님 됐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 해? 이게 제일 좋은 일인걸요. 지연은 진심이었어요. 어르신들 머리도 빗겨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렸어요. 지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들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지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바랐던 것처럼 노인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순 할머니가 지연을 불렀어요. 지연아, 이리 와봐. 네, 할머니.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자랑스러워.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너를.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기적들. 시간이 흘렀어요. 요양원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치매가 있던 영자 할머니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순아,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4월 15일이야, 언니. 그래, 맞다. 내가 기억했어. 영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의사도 놀랐어요. 신기하네요. 환경이 좋아지니까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요. 말을 못하던 한 할아버지도 말을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밖에 공기가 이렇게 좋았구나. 꽃이 참 예쁘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었어요. 사랑받으니까, 존중받으니까, 사람답게 대우받으니까. 복순 할머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 이거였지. 창밖을 보며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한편 박미선은 법정에 섰어요. 폭행죄로 기소됐거든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박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죄송한 겁니까? 복순 할머니께,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모든 어르신들께.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늦은 후회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미선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박미선은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을 나서는 박미선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었어요. 선생님. 지연아. 할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박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미선 씨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실험을 했나 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당신도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한복순. 박미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년이 흘렀어요. 한빛 요양원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요양원이 됐어요. 다른 요양원들도 이곳을 벤치마킹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세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비결은 간단해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지연은 방문객들을 요양원 곳곳으로 안내했어요. 식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꽃을 가꾸고 있었어요. 강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우와, 정말 다르네요.
어르신들 표정이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요? 방문객들이 감탄했어요. 복순 할머니도 정원에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와 함께 꽃을 가꾸고 있었죠. 복순아, 이 꽃 정말 예쁘다. 그러게, 언니. 우리가 심은 거니까 더 예뻐 보이지? 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한 방문객이 말했어요. 저분이 그 유명한 한복순 이사장님이시군요. 네, 맞아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아직도 6인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세요. 정말요? VIP실로 옮기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할머니 말씀이 그곳이 제일 편하시대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방문객들이 숙연해졌어요. 그해 가을, 한빛 요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사랑 나눔의 날. 전국 30개 한빛 시설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큰 행사였어요. 복순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어요. 이제 83살이 된 할머니는 여전히 눈빛이 맑았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렇게 모두 모여서 정말 기쁩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1년 전 제가 만든 요양원이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봤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참담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돼 있었죠. 어르신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한빛 시설은 진짜 사랑이 있는 곳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모든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복순 할머니가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해주시는 직원 여러분. 직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서로를 가족처럼 돌봐주시는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을. 복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늙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서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 계속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짝짝짝. 복순 할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와 어르신들과 포옹했어요. 한 명 한 명 고마워요. 할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행사가 끝난 후 복순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피곤하시죠? 아니야, 괜찮아. 기분이 좋아서. 복순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여보, 봤어. 우리가 잃었어.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연이 복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아니야, 지연아. 너희 덕분이야. 할머니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복순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네, 할머니. 내가 이제 곧 떠날지도 몰라.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가야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복순 할머니가 지연을 바라봤어요. 내가 바랐던 세상을 봤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할머니, 지연아, 계속 잘 부탁해. 이 길을 계속 가줘.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복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는 6인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복순아, 괜찮아? 응, 언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복순 할머니 주변에 있었어요. 복순 씨, 내일 또 산책하자. 복순이, 내일 또 밥 같이 먹자. 네, 좋아요. 내일 봐요. 복순 할머니가 웃었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복순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여보, 이제 갈게. 거기서 기다려줘.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복순 할머니는 그렇게 잠들었어요. 그 후, 복순 할머니는 그날 밤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어요. 한빛 시설의 모든 어르신들, 직원들, 그리고 복순 할머니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영자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복순아, 너무 빨리 갔어. 우리 더 같이 있어야 하는데. 지연도 울었어요. 할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할머니가 바라셨던 세상, 제가 꼭 만들게요. 복순 할머니의 영정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복순 할머니가 남긴 편지가 공개됐어요.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이면 이 편지를 읽고 계시겠죠.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성공했지만 겸손을 잊지 않았고, 늙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세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이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사람으로 보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사랑해 주세요. 그들은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복순 올림. 여러분, 이야기가 끝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한빛 요양원은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남아 있어요. 지연은 지금도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박미선은 지금 다른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우리 모두 배웠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사랑이 최고의 치료제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래요. 주변의 노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그들도 한때는 우리처럼 젊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